안녕하세요. 2차 종합반 소개 4탄 마지막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전에 진행했었던 1탄, 2탄, 3탄은 전부 유튜브하고 벨리아스쿨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전에 로스쿨 교수님 특강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력 교수님이 중앙대 로스쿨 이규 교수님, 서강대 로스쿨 김상수 교수님 현재 이렇게 두 분 계세요. 중앙대학교 로스쿨 이규 교수님에 관련된 강의들이 2022년, 2023년 이렇게 2년, 2개년 동안 여러 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작성해 놓은 거 이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얘네들은 자동으로 여러분들 아이디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종합반 등록을 하시면은 그 신청하기 해서 요청을 하셔야지 이제 들어갑니다. 그 신청하기 한번 해보셨어요? 이번에 언제 등록하셨어요? 그럼 강의 지금 듣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 신청하기 하셔야 그 벨리사스쿨 아이디로 강의가 들어가요. 신청 방법은 저번 소개 영상에 종합반 이용 설명서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 브로셔도 벨리사스쿨 홈페이지 가시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답안 작성법 있습니다. 이거는 꼭 신청하세요.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GS가 있어요. 특허, 상표, 민사소송법 얘네들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될 때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꼭 들어보세요. 이거는 과거 강의들이고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24년 신규 강의는 실강으로 또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서강대 로스쿨 김상규 교수님은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주요 쟁점 정리. 요거는 저희 최영덕 박사님하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최영덕 박사님 수업 끝나면 한번 부담 없이 들어보세요. 민사소송법의 대가 교수님이십니다. 일본에서 정통적으로 학자 출신으로 공부하시다가 대한민국 오셔서 민사소송법 아주 유명하신 로스쿨 교수님이시니까 최영덕 박사님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추가적으로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로스쿨 교수님의 강의를 제공하는 곳이 저희 벨리사스쿨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내용들인 거니까 참고를 꼭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인강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까먹지 말고 신청하세요. 24년 내년이죠. 신규 강의는 내년 GS 시즌과 모의고사 시즌에 맞춰서 교수님 GS 준비하려고 기획 중에 있어요. 그것은 확정이 되면은 날짜하고 교수님 공지 드리겠습니다. 꼭 풀어보시고요. 교수님 GS가 중요한 것은 학원에 특정 강사 스타일의 GS들이 있어요. 강사가 계속 출제를 하니까 그게 기출 경향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돼요. A 교수님하고 B 교수님의 문제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물며 A 교수님하고 C 강자의 문제 스타일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 특히나 학원 강사들 말고요. 학원 강사들보다 수준이 훨씬 더 높고 레벨이 높고 저희가 모시는 분들은 또 출제위원이십니다. 출제위원의 스타일을 경험하시라고 준비한 거니까 학원 강사들 거 GS 다 외우시고 꼭 같이 참고를 해보셔야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당황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갭이.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 특히나 강사님들 것만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실제 출제하시는 분 거를 경험을 꼭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기획한 거고 정말 어렵게 모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수님 강의에 대한 중요성 부각했습니다. 출제위원의 시각과 학원 강사의 시각이 정말 큰 갭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작년 배우신 강사의 교재와 올해 기출 스타일을 비교해 보세요. 정말 다른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출제위원 교수님을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강사들의 수준과 교수님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교수님의 수준을 알아야지만 적합한 공부를 설정할 수 있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특강은 꼭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 합격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설명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유의사항은 전년도 강의들 있잖아요. 그거는 인강을 신청하셔야지만 들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답안지 작성의 정석, 이것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특강 중에서 반드시 이거 먼저 들으라고 했는데요. 예, 공부 방법과 2차 답안지 작성 방법. 여기서 교수님이 이렇게 답안지를 써야지만 채점들이 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드릴 거예요. 그거 절대 학원 강사 스타일로 하지 마시고 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점 나옵니다. 이것도 갭이 굉장히 커요. 단편적으로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허법원 판례를 많이 읽어두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상표 특허법원 판례와 특허법원 판례가 있는데 특허법원 판례는 조금 예외입니다. 특허법원 판례는 제가 심판소송 변리사니까 저 같은 대리인들이 만드는 사건들인데 그건 기술적으로 다툼이 많아요. 법리적 다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대부분이 기술적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수험 적합성을 많이 벗어나요. 때문에 특허 쪽은 제가 간추려서 몇 개 드리는 것만 보시고요. 그거 말고 상표 쪽은 우리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는 듯하게 특허원 판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말고요. 대법원 판례 법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강사님들하고 강의하면서 숙지를 하시고 평상시에 답안지 작성법에 100점짜리 답안지 작성 참고하기 위해서 특허원 판례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상표 쪽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제가 상표 판례 노트 만들고 있는데 전부 만들어준 변리사스쿨 자료실에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카톡방에는 지금 만드는 것마다 공개하고 있죠. 2005호 9053을 가져왔어요. 이거 저 국법상 판례이기 때문에 좀 읽으시면서 현행법에 맞춰서 보셔야 되는 건 있는데 거기 판례 문자를 보면 1번 심결의 경이 붙었습니다. 이 모든 특허원 판례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답안지하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판례 목차 보시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이게 이슈야. 제가 아이락 목차 구조에 따라서 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특허 상표들 그 법학의 기본적 경험도 없는 사람들 답안지대로 쓰면은 52점 절대 넘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이게 전형적인 아이락 구조로 특허법원 판결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표 쪽이요. 이 사건의 쟁점이 이슈 전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아이락 구조는 여기에 다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거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판단 기준이에요. 룰. 판단 기준을 할 때 지금 판단 기준이 가번하고 나번이 있는데 이걸 저랑 계속해서 제 JHJ 공식이 있죠. 5점당 1목차와 묻는 바 목차 연습할 겁니다. 그거 저만 유일하게 만든 목차인데 그러한 기준점이 없으면 답안지 엉망진창이 됩니다. 고정적 기준점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보점이 가능하세요. 그 기준점은 저하고 계속 배울 거고요. 여기서는 가번, 나번의 두 개의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계속 사례 강의나 이런 거 하면서 배울 거예요. 특허 같은 경우는 쌍표도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 판단 기준 잡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게 구체적 판단입니다. 그 문제에서 준 사실관계를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항시적 경험에서 죽을 판매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판례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 룰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죽판매 서비스의 주경기도 문제 있었는데 그 룰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4번 결론이 컨클루전. 이렇게. 이게 아이락 구조고요. 아이락 구조가 특허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상표 쪽 특허원 판결문은 많이 보실수록 고득점으로 분명히 유도가 됩니다. 이 내용 여기서도 또 강조하실 거예요. 이게 그동안 학원 강사들 얘기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게 강사와 출제위원 교수님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모셔오고 있는 거고요. 그 도움 받으셔서 꼭 고득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문을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상표 판례 노트고요. 완성이 되면 변리사스쿨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국법상 판례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는 내용 주의는 하시고요. 1번 신결의 경위가 이거는 답안지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설문으로 주실 거예요. 2번 이 사건의 쟁점. 이 심결의 경위를 문제로 주실 겁니다. 요즘 스타일이 판례 사안 그대로 출제하고 계세요. 사안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읽고 쟁점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슈 제기. 이 사건의 쟁점 이슈 제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룰입니다. 룰,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은 법조문 쓰고 검토 쓰고 법조문 쓰고 검토 쓰고 또는 뭐 판례 쓰고 검토 쓰고 판례 쓰고 검토 쓰고 검토라는 게 뭐냐면 나만의 견해예요. 법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이렇게 판단 기준 잡겠다. 판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 판례 타당하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그 판단 기준 하겠다. 법 쓰고 검토, 판례 쓰고 검토.
그렇게 해서 룰을 잡고요. 룰을 잡을 때 쟁점 룰을 2개 잡았죠. 이건 저 계속 연습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만든 JHJ 공식에 따라서 쟁점 룰을 하나만 잡을지, 쟁점 룰을 2개 잡을지, 쟁점 룰을 3개 잡을지 이거 공식화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거는 특허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실 겁니다. 룰 잡고 여기가 컨클루전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구체적 판단. 사안을 룰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결론이란 말도 많이 써요. 이것도 사례 연습하면서 볼 겁니다. 마지막 컨클루전 결론. 이게 아이락 구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가 종합반 코스 시작을 하면 우선 첫 번째, 토요일, 일요일마다 특허법 사례제 핸드북 암기를 위해서 줌 미팅을 꾸준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거 필참이에요. 그거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외우시고, 두 번째는 카톡방에다가 상표 특허원 판례 최신 거를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모티브 삼으셔서 출제하시고 계십니다. 최근 출제 경향이. 저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법 깜빡 문제가 나오고 상표법 생리대 문제가 나오고 다소 이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쟁점들이 나오는 게 실제 사건 그대로 모티브 삼는 출제 경향 때문에 그랬어요. 실제 판례 사항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최신 특허원 판례를 계속 올려드릴 거고 사연도 보시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익숙해지시라고. 특허법 판결문들이 주로 이 목차 구성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대법원은. 이거 익숙해지시라고 카톡방에다가 최신 특허원 판례들을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OT는 8월 31일 날 15시에 있는데 이거 인강으로도 합니다. 꼭 현장에는 안 오셔도 괜찮고요.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인강으로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용 설명서만 숙지를 해주시면 돼요. 사용 설명서는 벨리스스쿨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제가 반드시 이거는 당장 들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듣는 건지 그 방법, 수강 신청 방법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차 종합반 변리사스쿨만의 특별한 이유, 그리고 변리사스쿨이 어떤 게 특별해서 그렇게 매년 동체 합격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초득점자가 나오는지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앞으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주인공이 될 거예요. 내년에 고득점 합격자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올해도 지금 동체 합격자 예상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합격자 발표 나오면은 그때 공지글이나 수기 참고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조해서 종합반 그렇게 이렇게 운영하면은 단기 합격도 되고 그러는구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설명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개별적인 상담들 필요하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